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UN 미래 포럼 산하의 미래 연구회 7, 8년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많은 공부들을 하셨고 제 제자들입니다. 미래 일자리 기술 2050이라는 책을 냈어요. 신간인데 이 신간에 서영석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책을 냈고 같이 번역을 하신 최현준 선생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서영석 선생님부터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시죠. 예, 저희들 그 미래 연구회 멤버 중에서 이제 네 분이서 번역을 같이 공동으로 좀 하게 됐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번역을 완료해서 드디어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일자리를 어떻게 변해가고 또 기술이 어떻게 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특히 시나리오 기법 3개를 통해서 시나리오 1, 2, 3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현준 선생님도 번역하셨죠? 예. 네네. 이렇게 이 책이 그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5개의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9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책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런 조치들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50여 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365tomorrows.com이라는 사이트를 가보니까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에 대한 매일매일 하나의 SF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이 깊었고요. 그런 소설들은 600단어 안으로 만들어지는 프레시 픽션이라고 하는 아주 간결한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러한 활동들이 다 미래를 준비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생각돼서 참 재밌게 번역할 때 아주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책에 어떤 거, 요점, 어떤 게 중요해요? 저희들은 이제 2050년까지 가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책이 이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3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현재대로 이대로 갔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혼란한 세상이 온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보다는 기업의 힘이 좀 커지면서 기업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오면서 범죄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또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이제 절망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저희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면서 민주주의가 이제 붕괴될 수도 있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제 자아 실현 경제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한 그런 내용들인데, 정말 이런 2050년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들이 많은 분야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소회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그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생각의 꼭지를 93가지를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꼭지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노동, 그리고 교육이나 학습의 변화, 또 문화, 예술, 미디어,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라는 5개의 분류로 나누어서 그런 실행 전략을 잘 설명하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군구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어떤 그 미래의 모습을 만들 때 충분히 워크숍을 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어디에서 파나요? 모든 서점에 다 깔려 있나요? 값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언제부터 시중에 나와요?
이미 시중에 지난주에 이제 나와 있고요. 정가는 2만 원이고요. 인터넷으로 18,000원까지는 살 수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뭐 서점에는 지금 뭐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자는 제롬 글렌과 박영숙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번역하면서, 뭐 번역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점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네 분이요. 네 분. 서영석, 최현준, 여윤, 그 다음에 남현근,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시작된 지 5년 됐습니다. 5년. 5년 전에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사실 뭐 어떤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하다가 2050년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050년이 되면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없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무사하는 기술이 무엇일까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은 제롬 글렌을 불러서요. 한 4번 했습니다. 우리가 워크샵을 4번 했고 우리 서영수 선생님 4번 오셨고 그렇게 해서 미래 예측 방법론을 배웠죠. 그죠? 우리가 어떤 방법론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예. 예, 미래 예측 방법론이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한 4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이제 밀레니엄 프로젝트 개발했던 그런 이제 방법론들이고요. 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나와 있지만 시나리오 기법, 또 제롬 글렌 회장님이 개발했던 퓨처스 휠 기법. 뭐 7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40년 전에. 그래서 가장 시나리오 기법은 우리 초창기 회장인 허먼 칸이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크로스 임팩트 기법이라든지 뭐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뭐 이런 기법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배워오면서 미래를 예측해 봤습니다. 네, 그렇죠. 각 나라마다 2050년이 되면 어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살아남아 있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어떤 것은 죽고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미래 예측은 미국 사람들만 예측하면 빵점입니다. 미국하고 전 세계를 그죠 다 통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유엔 미래 포럼은 66개국의 지부가 있고 이 작업에 참여한 그 나라는 한 50여 개 되고 그 50여 개에서 한 서너 번씩 그죠 각 그 국가의 뭐 일자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는 뭐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2050년 어떻게 되며 어느 일자리가 뭐 어떻게 부상할 것이며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그 50여 개국에서 모은 모든 결과를 요점을 정리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책 번역하다 보니까 뭐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봤던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때문에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만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들을 이제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대신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비단 미국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럽 국가라든지 또는 인도나 아시아의 어떤 사례를 잘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또는 정책을 생각해 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특히 뭐 AI 전문가 AI 하고 계시잖아요. 예. 회사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AI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AI는 이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HI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핵처럼 이런 인공지능을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범세계적인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비참한 과거가 올 것이라고 시나리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월스트,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AGI를 넘어선 초인간을 넘어선 그런 인공지능들이 마치 신처럼 되어서 어떤 ASI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뉜다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장 절망적인 미래도 예측하는 것을 보았고요. 결국 인공지능이 세계의 모든 산업에 관련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어떤 사회와 준비하지 못했을 때의 사회를 상당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저희 유엔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기본소득이라고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UBI에 대해서 저는 처음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인한 게 벌써 한 30년 전인데 뭐 UBI 이런 소리를 해요. 그냥 그게 뭔가 들여다봤더니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그냥 산에 나무가 있지 않느냐, 물도 있지 않느냐, 공기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죠?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데 인간도 그게 물과 공기처럼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일정하게 돈을 나눠줘야 된다. 기본이다. 그래서 기본 베이직 인컴이다. 베이직 인컴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중간 상인이 너무 많다. 변호사도 중간 상인이요. 뭐 중간 상인을 제거한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중간 상인이 없는 미들맨이 없는 이런 사회가 오는데 복지사들이 또는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수 단체들이 중간에 모든 복지 예산의 70%를 가져간다. 중간 상인들이 그걸 빼고 그냥 100원이면 100원을 국민에게 쫙 나눠주려면 UBI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차이를 둬서 뭐 7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에게만 나눠주자, 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하면은 그걸 어떻게 정해요? 정하는데 많은 복지사라든가 많은 공무원이 투여되고 그 사람들이 100원을 나눠준다 하면은 그 중에 70원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UBI의 기본 목적은 중간 상인 없애고 그냥 심플하게 쫙 나눠져 버리면 그 복지 제도 중에서 그죠? 복지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고 복지 전달 비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싹 나눠주자. 이게 4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2030년에 올 거야. 절반은 2030년에 오고 2050년이 되면은 이제 기본소득은 올 거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사실 저희들도 기본소득은 먼 미래에 실현될 거라고 저희도 예측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모두 다가왔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 보면 재원에 대해서도 뭐 로봇세나 인공지능세나 토빈세나 뭐 탄소세 그 재원에 대한 언급까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또 우리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실업급여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서 아주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좀 미뤄져 있었는데 실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보다는 말씀처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에 대한 장점을 실제로 많이 느꼈던 좋은 시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한 20년 또는 뭐 40년 빨리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책의 109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 유엔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만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어느 다른 기관도 유엔도 뭐 미국의 CIA나 뭐 FBI 아무도 지금 돈은 나눠줘야 되는데 그놈의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를 전혀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연구해서 조세 피난처
2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오고요. 부가가치세 이런 데서 12%, 탄소세와 기타 뭐 공해세 이런 거를 11% 가지고 오고, 차세대 기술에서 얻는 뭐 이런 재산세, 뭐 특허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11%, 면허세, 로봇세 11%, 임대료, 국가 자원의 임대료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토빈세도 9%고요. 기본 뭐 최소 법인세 9%, 국유화 관련 세금도 7% 저희가 다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도 UBI를 다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다른 나라는 국방부도 없고요. 뭐 국방이 여기 크게 많지 않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또 많은 곳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경제를 뭐 이 집값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현재 우리가 뭐 해운 항만 조선 산업에 엄청나게 저희가 제공을 지원을 하고, 그죠. 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하고 있는 항공 산업에, 무슨 산업에, 뭐 여행 산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이런 지원들이 외국에서는 크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양 산업이거든요. 죄송하지만 공유 경제가 망하고 구독 경제로 가면서 이런 그 옛날에 제조업에 사양 산업에 있는 이런 곳들은 좀 가감하게 지원을 중단합니다. 특히 뭐 조선 산업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UBI 이런 것을 충분히 임의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특이한 점, 재미있는 점들은 뭐 없을까요, 이 책에? 이 책이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 미디어,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쪽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우리가 새로 나오는 기본소득을 사람들에게 잘 알리려고 한다거나, 또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알리고 싶을 때 오페라라든지 또는 음악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알려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그리고 더 신뢰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제안은 또한 새롭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이 노력하여서 일단 책이 나왔고, 책 나온 데 대해서 축하를 많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윤 선생님하고 남경 선생님이 나와서 다시 본인이 생각하는 뭐 몇 가지 미래의 사회의 변화 이런 데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